오늘은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관한 글이에요. 여러분이 이 글과 그래프를 보시고 200에서 300자로 글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가는 어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시간, 또는 그 일을 할 때 중간에 생기는 어떤 여유로운 시간, 그래서 우리가 free time, spare time, leisu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와 여러 가지로 나타내 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같이 먼저 문제를 살펴보세요. 먼저 국민 여가 활동 조사라는 말이 있어요. 국민은 그 나라 사람들 해서 nation people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있을 때 활동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사 기관 하면 기관은 보통 어떤 organization을 얘기할 때 기관하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네, 어느 곳에서 했어요? 하고 이렇게 survey fir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조사 대상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조사 대상은 오브젝트 해서 누구를 조사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조사했냐 하면 15살 이상의 남자와 여자 3,00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3,000명을 조사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하루 평균 여가 시간, 하루에 보통 얼마나 자유 시간이 있어요?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16년도에는 3시간, 평일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래서 평일에는 3시간이 있었고, 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이런 휴일에는 5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평일에는 4시간이었고, 그리고 휴일에는 6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요 여가 활동.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로 뭘 했어요? TV 시청을 했어요. 잡담을 했어요. 쇼핑, 인터넷 검색, 산책 및 걷기, 이런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글을 쓸까요? 자, 먼저 53번부터는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이 형태로 글을 써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보통 53번에서 서론은 문제를 가지고 서론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문제가 있고 조사 기관, 조사 대상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서론에서는 어떤 문장을 쓴다고 했죠?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뭐뭐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뭐뭐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라고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문제에서는 누가 누구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 조사를 누가 했어요?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대한 조사를 어디서? 여가문화연구소에서 했어요. 누구를 했어요? 15세 이상 남녀 3,000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서론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가문화연구소에서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가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썼으면 본론, 바디 부분을 쓰셔야 되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분석, analyze the graph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이런 거, 생각, 추측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유의미한 내용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유의미한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을 보세요. 자, 2016년에는 평일에 여가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평일에 여가 시간이
4시간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시간은 어떻게 증가했나요? 1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여가 시간이 1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바로 유의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서 3년 동안 여가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났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평일에는 1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면 휴일에는 몇 시간이 늘었을까요? 자, 2016년에는 휴일에 5시간이 여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휴일에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에서 6시간. 네, 여기도 휴일에도 여가 시간이 1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평일과 휴일 각각 1시간씩 늘어났구나, 1시간씩 증가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줄 알면 돼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주요 여가 활동을 보세요.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 TV 시청,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자, 이게 1위예요. 몇 퍼센트예요? 71.4%.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네, 잡담. 잡담은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잡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잡담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를 해요. 이게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예요? 38.2%. 3위는 쇼핑, 외식 37.4%, 4위는 인터넷 검색, SNS 35.5%, 5위는 산책 및 걷기 32.1%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1위는 TV 시청인데 71.4%였어요. 그런데 2위는 38%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배예요? 거의 2배예요. 자, 1위 TV 시청을 하는 것이 다른 활동보다 2배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 3, 4, 5의 그런 활동들은 다 30%, 38, 37, 35, 32, 다 30%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위인 TV 시청만 2배로 많아요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래프를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딱 캐치하셔서 나중에 글을 쓸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을 써봅시다. 자, 본론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자, 여기 설문조사한 결과 무엇으로 나타났다. 뭐뭐가 뭐뭐하다고 대답했다. 뭐뭐는 몇 퍼센트로 나타났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 바로 이 세 번째 뭐뭐는 몇 퍼센트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나타나다, 조사하다는 앞에 조사가 로로 써요. 그런데 차지했다는 를이라는 이런 조사를 쓰게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를 나타났다, 를 조사되었다 라고 쓰시면 틀린 문장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뒤를 이어서 뭐 등의 순위를 차지했다, 순위로 나타났다 하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조사 결과 무엇의 경우 뭐뭐가 몇 퍼센트로 뭐뭐가 몇 퍼센트로 가장 높게 낮게 나타났다. 이 문장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뭐뭐가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었다. 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는 몇 퍼센트에 불과했다. 단지 뭐뭐뿐이다 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본론을 쓰실 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고 계셨다가 이 그래프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2016년에는 평일과 휴일에 각각 3시간, 5시간에서 그냥 평일 3시간, 휴일 5시간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그냥 조금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었어요. 평일과 휴일에 각각 3시간, 5시간. 그리고 2019년에는 4시간, 6시간으로 평일과 휴일에 모두 1시간씩 증가하였다. 네, 이렇게 여러분 평일과 휴일에 모두 각각 1시간씩 증가하였다라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은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좋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2016년 평일에는 3시간, 휴일에는 3시간, 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네, 이번 경우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쭉 그냥 썼지요. 네, plain sentence를 쓴 거예요. 2016년 평일 3시간, 휴일 5시간, 2019년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 자,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거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쓰고 싶어요 할 때는 두 번째 문장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쭉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좀 특색 있고 약간 다르게 쓰고 싶어요 하면 1번처럼 쓰시면 돼요. 또 여러분이 세 번째 방법으로 여기서는 선생님이 2016년, 2019년하고 연도별로 썼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평일에는 2016년 얼마, 그리고 2019년 얼마 하고 이렇게 평일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휴일에는 2016년 얼마, 또 2019년에 얼마 하고 이렇게 평일과 휴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그래프이지만 문장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류해서 약간 심플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타일에 맞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요 여가 활동에 대한 글을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세요. 주요 여가 활동으로는 TV 시청이 71.4%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잡담, 통화, 문자가 38.2%로 2위를, 쇼핑, 외식이 37.4%로 3위를, 인터넷 검색, SNS가 35.5%로 4위를, 산책 및 걷기가 32.1%로 5위를 차지하였다. 네,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처음서부터 쭉 그냥 이렇게 쓴 거죠. 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쓰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잘 못해요 하면 여러분 1번처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먼저 1번처럼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2번처럼 쓰는 문장 여러분이 요약하고 여러분이 분류하고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이 약간 좀 다르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2번처럼 쓸 거예요 하면 여러분이 조금 막 이렇게 트위스티드 문장이 꼬이고 문장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좀 어려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할 때는 먼저 1번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1번이 많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2번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2번은 주요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인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잡담, 통화, 문자, 그리고 쇼핑과 외식, 인터넷 검색 및 SNS, 산책 및 걷기 순으로 나타났다. 네, 이거를 이렇게 1번처럼 TV 몇 퍼센트 1위, 그 다음 뭐 몇 퍼센트 2위, 뭐 몇 퍼센트 3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쓰셔도 괜찮은데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할 때는 2번처럼 1위가 가장 많고 가장 눈에 띄죠. 그래서 TV 시청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쓸 때 문장을 쓸 때 좀 특별한 표현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서로서로 비슷해요. 그리고 2, 3, 4, 5 이렇게 말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쭉 여러분이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 순으로, 뭐뭐 순서로 나타났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2번처럼 쓰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2번처럼 쓰면 글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 문장의 길이, 이게 길어요, 짧아요를 생각해 보시고, 너 문장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이거 53번 문제는 200에서 300자 쓰는 거죠. 딱 이 정도만 쓰시면 좋아요. 너무 길어도 안 좋아요.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안 좋아요 할 때는 2번처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1번처럼 길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결론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거,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 그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53번 문제에서는 꼭 이런 결과를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중간에 본론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그래프를 잘 읽어서 유의미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굳이 결론 부분에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돼요. 또 앞으로 뭐뭐 할 전망이다. 뭐뭐가 예상된다. 네,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을 수도 있고, 또 뭐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뭐뭐 노력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런 이 부분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그래프에서 이렇게 문장을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알 수 있다. 네, 1번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보통 마무리를 할 때, 결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문장을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그래프의 결론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 시간이 증가했으며 여가 활동에 있어서 TV 시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 시간이 증가했어요 하는 걸 여러분이 그래프로 읽을 줄 알아요 하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TV 시청이 아까 대다수는 대부분, 거의 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70% 이상으로 다른 것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처럼 여러분이 결론 부분을 쓰셔도 돼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 활동에서는 TV 시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 본론 부분에서 1시간 증가하고 TV가 굉장히 많아요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안 썼어요. 그러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증가했어요. TV가 많아요 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본론 부분에서 그 부분을 썼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결론에서 또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아하셔야 할 게 1번 문장에서 TV 시청이 대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2번 문장에서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대다수, 압도적으로 이렇게 TV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어요 라는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쓸 때 대다수, 압도적인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한국어 실력이 느시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게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문장을 들을 때 참 편안해요. 참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가문화연구소에서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가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2016년 평일에는 3시간, 휴일에는 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잡담, 통화, 문자, 그리고 쇼핑과 외식, 인터넷 검색 및 SNS, 산책 및 걷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 시간이 증가했으며 여가 활동에 있어서 TV 시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물 흐르듯이 편안하셨나요? 네, 그럼 이 문장은 아주 잘 쓴 거예요. 자, 그런데 53번 문제는 그냥 그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쓴 문장, 못 쓴 문장이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원고지 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숫자예요. 여기 15세 그리고 3,000명 2016년. 자, 여러분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원고지를 쓰실 때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숫자를 1, 2 하고 이렇게 두 가지씩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 하나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한 칸에 하나씩 썼고 2개일 경우는 이렇게 2개씩 나눠서 썼고, 자, 두 번째 줄에 3,000명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3,000명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네, 3,000명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밑에 쉼표를 여러분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쉼표를 쓰고 싶었어요. 쉼표가 바로 요거 3자 뒤에 있는 요 표시가 쉼표예요. 자, 선생님은 쉼표를 쓰고 싶었어요. 쉼표를 쓸 경우에는 쉼표는 보통 숫자하고 같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 원고지 쓸 때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영어를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 원고지에서 영어를 찾아보시면 TV, 시청, SNS, TV 이렇게 있죠. 네. 자, 여러분 영어도 한 칸에 2글자씩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TV 하고 이렇게 2개를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스몰 레터, 스몰 캐릭터일 때, 소문자일 때 이렇게 한 칸에 2개씩 써요. 그런데 여러분 대문자, 캐피털 레터, 빅 레터일 때는 한 칸에 하나씩 쓰셔야 돼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TV 할 때 대문자 큰 글자로 썼어요. 그래서 한 칸에 하나씩. SN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문자이기 때문에 한 칸에 하나씩 원 스페이스 원 레터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여기 71.4% 보이시죠? 자, TV 시청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71.4 쓴 것도 잘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퍼센트를 썼어야 됐어요. 퍼센트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다음에 71.4로 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71.4%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놓치면 이렇게 V 표시, 이렇게 V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잊어버린 퍼센트로 뭐 한국어 글자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국어에서 이렇게 큰 V표, 이거를 우리가 띄어쓰기 표시라고 해요. 여러분이 뭔가 띄어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또 뭔가 이렇게 첨가하고 싶을 때, 뭔가 더 쓰고 싶을 때, 그런데 칸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하고 그 글자를 더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네, 이거는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고지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53번 문장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53번 문제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기억하시면서 문장을 쓰셔야 되겠죠? 자, 53번은 30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만 쓰셔도 30점,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53번 문제는 꼭 연습하는,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53번을 풀 때 여러분 내용 및 과제 수행. 네, 이 사람이 이 그래프를 내용을 다 썼어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썼어요. 하고 이렇게 토픽, 주제예요.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주제하고 상관없는 딴 얘기 썼어요. 하는 걸 가지고 네, 7점을 줄 거고 전개 구조 스트럭처예요. 이 사람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로지컬리 잘 썼어요 하는 거 물어보는 거고. 자, 여러분 프로퍼 디스커스 마커 기억나시죠? 70 뭐뭐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순서로 무엇에 따르면 하는 이런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표현들을 잘 썼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7점을 받을 수 있고. 자, 언어 사용, 네, 문법, 어휘, 중급 표현에 맞게 잘 썼어요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럴 때 잘 썼으면 16점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53번을 쓸 때 반드시 200에서 300자로 쓰세요. 200자하고 300자 중간에서 쓰세요. 너무 300자를 넘어가도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0자 안에 여러분이 쓰는 정도 그걸 조절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문단, 선생님도 조금 전에 한 문단 원 파라그래프로 썼어요. 그래서 한 문단 아니면 두 문단으로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 셋, 넷, 다섯 파라그래프로 쓰시면 문장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유의미한 내용, 네, 아까 각각 1시간씩 증가하였다, TV 시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어준 내용을 쓰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급 표현 절대 안 돼요. 중고급 표현을 쓰셔야 되고, 구어 표현, 줄임말, 높임말 쓰면 안 돼요. 문어 표현, 조사 사용해야 돼요.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쓰시면 안 되고 은다, 는다 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53번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의 숙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편안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여가문화연구소가 국민여가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이었다. 조사를 따라서 2018년에 하루의 평균 여가 시간이 평일에는 3시간이며 휴일에는 5시간이었다. 3년 후에 여가 시간이 점차 많아지는데 2019년에 평일에는 4시간이고 휴일에는 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가 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71.4%로 TV 시청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31.1%로 산책 및 걷기가 나타났다. 그 밖에 사람들은 잡담, 통화와 문자, 쇼핑과 외식, 그리고 인터넷 검색, SNS 같은 것을 여가 활동으로 지정했다. 본 조사를 따라서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여가 활동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선생님은 읽으면서 조금 약간 좀 고칠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낀 소감은 이 학생은 이제 53번 문제가 많이 익숙해졌구나. 53번 문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느낌을
걷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학생은 이제 53번이 쉬워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철자, 스펠링도 틀렸고 단어, 초급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원고지 사용법하고 문장의 길이를 잘못 맞췄어요. 자, 이 학생은 480자를 썼어요. 선생님이 한번 세어봤는데 53번 문제를 쓸 때 480자를 썼어요. 우리 몇 자 써야 되죠? 네, 200에서 300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은 480자를 썼으니까 거의 2배로 쓴 거예요. 2배로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조금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보세요. 자, 여가문화연구소가 이렇게 조사하였다. 네,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가문화연구소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가라기보다는 여가문화연구소에서라고 말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소, 물건일 때는 에서라는 말이 주어, subject, particle 역할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3,000명. 아까 선생님은 여기 3,000명 하고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 학생은 안 썼어요? 네,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네, 이 부분도 괜찮고. 그런데 3,000명 이었다. 엿이 아니라 이었다예요. 자, 요거 스펠링이 틀렸고, 네, 많은 학생들이 이거 혼동하는 틀리기 쉬운 단어였어요. 자, 그 다음 조사를 따라서, 조사에 따르면, 조사를 따라서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1번이처럼 사용해요. 자, 그리고 5시간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 3년 후에 시간이 점차 많아지는데, 자, 여러분, 3년 후에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많아지는데 라는 말은 이거 초급 표현이에요. 이거를 증가하였는데 하고 이렇게 고급 표현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 가장 높은 71.4%로 TV 시청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71.4%로 TV 시청이 조사되었으며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는 잘 썼어요. 여러분 31.%로 산책 및 걷기가 하고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으로 2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으로가 아니라 으로 가 하고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리고 SNS 같은 것을 여가 활동으로 지정했다라는 말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 활동 2번 문장이에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2번 문장처럼 쓰고 싶었는데 그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조사를 따르면 네, 이 표현도 쓰지 않아요. 이 표현도 3번 네, 본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가 활동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가 활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거 만약에 spoken 구어 표현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쓰실 때는 4번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있다. 네, 이거를 조금 고급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다를 이렇게 글로 쓸 때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은 패러그래프가 몇 개예요? 패러그래프가 하나, 그리고 2개인가요? 네, 그 패러그래프가 2개, 3개예요. 패러그래프가 하나, 둘, 3개. 패러그래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480자도 너무 많고 패러그래프도 너무 많아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썼어요. 지금 뭔가 조금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자, 선생님이 읽을게 여러분은 먼저 들으세요.
여가문화연구소를 대상으로 국민여가 활동조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2016년에는 평일에 3시간, 휴일에 5시간이고 2019년에는 평일에 4시간, 휴일에 6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국민여가 활동 조사 중에서 주요 여가 활동은 첫째, TV 시청 71.4%, 둘째, 잡담, 통화, 문자 38.2%, 셋째, 쇼핑, 외식 37.4%, 넷째, 인터넷 검색 35.5%, 다섯째, 산책 및 걷기 32.1%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조사 대상이 15세 이상 남녀 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국민여가 활동 조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여가문화연구소를 대상으로 여가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죠. 여가문화연구소를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여러분, 여가문화연구소가 가라고 쓰셨어야 돼요.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쉼표 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고 한국말로에서는 이렇게 첫째 다음에 쉼표를 꼭 써요. 그 다음에 TV 시청 71.4%. 그런데 TV 시청이 71.4%, 잡담 문자가 38.2%, 쇼핑 외식이 하고 이렇게 뭐가 뭐뭐 했다라는 주어, 조사, 서브젝트 파티클을 다 안 썼어요. 이 부분을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마지막 그 위에 다시 여러분 이렇게 조사 대상이 15세 이상 남녀 3,000명으로 나타났다. 네, 이 부분은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을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썼어요. 아주 중요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여가 활동 조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알 수 있다. 자, 2번 문장은 여기 2번 보세요. 여가 활동 시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는 내가 리서치, 서베이 한 거예요. 앞으로 여가 활동이 증가하는 거지 여가 활동 조사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뜻을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아, 이 학생은 그냥 문제를 갖다가 썼지 문제를 이해하지는 못했구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도 53번 문제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선생님이 아까 53번 문제는 30점이라 그랬죠? 자, 30점 중에서 선생님이 이 학생 점수를 이렇게 뭐 10점, 15점 하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15점에서 20점 사이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안 쓰면 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도 어쨌든 이렇게 쓰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수를 15점에서 2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5점에서 20점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53번은 쓰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 볼까요? 여가문화연구소가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여가 활동 조사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2016년 3시간 5시간이었으나 2019년 4시간 6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여가 활동하는 이유는 1위 TV 시청, 2위 잡담 통화 문자, 3위 쇼핑 외식, 4위 인터넷 검색 SNS, 5위 산책 및 걷기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국민여가 활동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 학생도 잘 썼어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쭉 잘 썼어요. 서론 부분, 서론 조사하였다. 서론 오케이, 좋아요. 자, 본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네, 본론 부분에서는 3시간, 5시간. 뭐가 3시간, 5시간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는 뭐가 3시간, 5시간이지? 평일, 그리고 휴일 이 말하는 것을 안 썼어요.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자, 이 학생은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아까 우리 53번 문제 풀 때 점수 주는 항목이 있죠. 1번. 이 학생은 내용을 다 충분히 썼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3시간, 5시간인데 뭐가? 평일과 휴일이 각각 3시간, 5시간이었어요. 라는 말을 빼먹은 거예요. 2019년 4시간, 6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는 어떠한 일이 있고 그 결과로라는 말인데 여가 활동 시간이 증가한 거하고 여가 시간 활동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주요 여가 활동하는 이유는 여기 이유도 아니고 여가 활동의 내용이죠. 이 부분도 빼세요. 1위가 TV 시청, 2위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산책 및 걷기로 나타났다 라는 이 말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빠뜨린 말을 쓰실 때는 이렇게 V 표시하고 그 말에 네, 로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 결론. 이와 같은 결과는 이거 결론은 아주 잘 썼어요. 이런 부분은 이 학생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분도 잘 썼어요. 네, 이 학생도 전체적으로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자, 원고지에 썼으면 몇 가지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들여 쓰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숙제예요. 다음 시간 숙제는 결혼 정년기에 대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 정년기는 결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 어른, 남녀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는 남자 몇 살, 여자 몇 살, 그리고 2020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죠. 왜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순서대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53번 문제를 써보세요. 여러분 점점 53번이 재밌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점점점 잘하고 있는 게 선생님은 눈에 보여서 선생님은 참 좋은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계속 화이팅 하시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